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오늘이 마무리죠. 내일이 광복절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장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하고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걸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지수는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은 막 급락을 하거나 근데 그게 또 금방 또 회복이 되고 좋은 이슈가 있어도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또 훅 빠지고 공매도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참 난감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수나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데 내 계좌는 자꾸 마이너스가 커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도 그런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연일 이틀 동안 갱신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또 이내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부진한 모습 나오면서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났는데 미국이나 일본 증시와 다르게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답답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는 또 휴일을 앞두고 있고 광복절에 이제 미국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를 마무리 지어야 할지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오늘 소폭이지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하락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7%가량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가량 조금 더 오늘 큰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단에서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54%가량 오르고 있고 삼성 SDI도 상승하는 모습, 포스코 퓨처엠도 2.6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따라서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어제 좋았던 조선주들이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0.47%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어제 큰 폭으로 올라줬던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0.64%가량 하락, HD 한국조선해양이 1.12%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2%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메리츠증권이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4.57%가량으로 오름폭을 소폭이지만 줄여냈고요. 현재 4.5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승 탄력을 붙고 있는데 14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도 2%가량 상승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1.29%가량 상승, 신한금융지주도 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단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0.69%가량 상승하고 있고 기아도 0.68%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상승인데요. 네이버가 0.44%가량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도 0.7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APR이 3.6%가량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주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이외에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 엇갈리는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UBS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장 초반 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곧바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하락폭을 소폭이지만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간 2.45%가량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3%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ABL 바이오도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이제 연매출 1,000억 원을 기록할 것인지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9%가량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0.43%가량 하락하고 있고 휴젤도 0.31%가량 하락, 클래시스가 0.5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과 삼천당제약 간에서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좋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25%가량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0.7%가량 상승, 엔캠이 1.93%가량 오르면서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오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가 5.28%가량 올라주는 가운데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어제 장 마감을 8%가량 급락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반등 추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5%가량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줍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 줄 상향 리포트가 현재 시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오너리스크로 빠졌던 YG 엔터테인먼트는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0.3%가량 하락입니다. 이외에 오늘 케어젠 같은 경우 2.4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주 단 안에서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도 0.17%가량 하락하는 모습, 카카오 게임즈도 0.42%가량 하락합니다. 넥슨 게임즈도 2.14%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 단으로 좋은 흐름 들어오면서 VT가 4%가량 강세, 실리콘투도 4%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비증권에서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큰 종목으로 화장품 업종을 제시를 했고요. 그 가운데 실리콘투도 제시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리콘투도 4.35%가량 오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0.17%가량 빠지면서 3,21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3,230선까지 터치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점차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09%가량 하락하는 모습, 8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세가 눈에 띕니다. 기관만이 매수세를 외치고 있는데요. 기관이 137억 원가량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30억가량 소폭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600억 원가량 코스닥을 사고 있는데 기관은 코스피를 사고 있지만 코스닥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을 팔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함께 볼 텐데요.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사려고 하면 이미 출발해서 떠나버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팔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반등이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나의 수익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러니까 요즘 우리 시장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뭔가 지난달처럼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에데일리 인사이트에서 미국, 일본은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으로 바뀐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도 그냥 또 빠집니다. 뭐 예를 들면 OLED나 전선 같은 것들은 좋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면서 우리가 반사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선주가 이번 주에 좋았고 어제 또 OLED 쪽에서도 좋은 이 소송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의 소송을 승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바로 빠집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업종들이 어제의 상승, 며칠간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또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굉장히 또 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반면에 또 오늘 좋은 이슈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웹툰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또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최근에는 많은 모멘텀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협력을 해서 IP를 함께 공유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웹툰 관련주가 오늘은 시장에 전반적인 큰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뭐 콘텐츠도 걔를 같이 하겠죠. 같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좀 좋은데 은행주는 뭐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워낙 좋았고요.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절차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모범 사례로 시장에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가 7% 넘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 조선이나 조선기자재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좋은 모멘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이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뭐 감내할 수 있죠.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 또 어제 또 많이 떨어졌던 게 화장품이었죠. 화장품주가 어제 APR이나 뭐 최근에 파마리서치, 코스맥스 이런 게 주가가 엄청나게 달바글로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일단 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터주도 어제 JYP가 10% 넘게 하락세를 막 보이다가 결국에는 종가에는 8%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실적 발표하고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었죠. 그것만큼 지금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반도체는 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쉬고 있고, 이외에 뭐 제약바이오, 아까 알테오젠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알테오젠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쉬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제약바이오는 잘 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엇갈리는 그런 흐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웹툰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네이버가 디즈니와 손을 잡는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웹툰 엔터, 이게 네이버 웹툰입니다. 웹툰 엔터, 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웹툰 엔터의 주가가 80%가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웹툰 엔터의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그 뒤로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나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번에 디즈니와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가 한 번에 80%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뭐 디즈니와 협업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디즈니의 IP, 디즈니의 100여 편에 이르는 시리즈가 네이버 웹툰 안에 신설되는 이제 디즈니 전용관에 업로드가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네이버 웹툰에서 이런 디즈니의 컨텐츠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먼저 감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메이징 스파이더, 그리고 어벤져스, 스타워즈, 에일리언, 아주 오래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먼저 볼 수가 있고, 차례차례 이제 이 업로드가 더 많아질 것이고 IP도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해주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월가에서도 글로벌 슈퍼 IP가 K 플랫폼에 이제 게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대규모로 유통되는 첫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뭐 JP 모건 체이스나 아니면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는데, 왜냐하면 이 디즈니가 본인들의 IP를 다른 곳에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에다가는 이걸 오픈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제는 디즈니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빅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네이버 웹툰과 손을 잡고 이런 IP를 공유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80%나 올랐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네이버 웹툰 쪽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의 정부에서도 지금 K 컨텐츠, K 웹툰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복합
결합되고 믹스가 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웹툰, K-웹툰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니면 웹툰 관련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추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간밤 미증시에서 80% 이상 강한 상승을 보이자 오늘 네이버 역시나 개장 직후에 3% 이상의 탄력이 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가량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네이버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5거래일 연속 시가를 내어준 채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초가가 깨지는 모습이 현재 구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500원가량 빠지면서 22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 가장 크게 움직였던 미스터블루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탄력이 가장 좋았던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도 무려 16%가량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1,894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웹툰, 웹소설 IP를 갖고 있고 자체 플랫폼에서 5만여 편의 그러한 그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IP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개장 직후에 움직였던 슈팅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B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 강하게 달았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가량의 상승폭에 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3,555원대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거래일 역시나 음봉을 강하게 그리면서 마감했던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랩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개장 직후에 상승폭을 반납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시초가도 크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갭을 크게 띄우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 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곤 있고요. 5,770원가량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 기업들 대장주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초가가 붕괴되거나 지금 상승폭을 이내 다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웹툰 종목들 보셨죠? 좋은 이슈가 있어도 지금 윗꼬리 달면서 쭉 빠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슈가 나와도 바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OLED는 어제 정말 서프라이즈 빅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OLED나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이슈였는데 자,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했던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ITC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중국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베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BOE는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 판결이긴 한데 예비 판결이 이제 본 판결과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면은 삼성이 이겼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BOE가 당장 사실 뭐 미국에서의 판매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OLED는 아예 이제 이게 뭐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아이폰에는 BOE의 디스플레이가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애플과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BOE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빅3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46% 가까이 애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한 21%, 그리고 BOE가 한 22%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차츰차츰
22% 정도 가지고 있는 BOE의 비중을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한 것이고, 근데 또 약간 이상한 것은 삼성전자는 근데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이러면서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주가가 어제는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OE의 글로벌 이미지가 훼손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앞으로의 시장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하루 만에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 하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승이나 이런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 기업들 오늘 현재 구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프로2000, 오늘도 개장 직후에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폭을 이내 반납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변동성과 흔들림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 2,65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1차 밴더로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매수세 가 좀 강력하게 유입됐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상한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묵직한 종목이 잘 가기도 했었죠.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을 이내 반납하려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굉장히 큰 음봉을 그리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신고가를 돌파했었는데 오늘은 강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스캠인데요. 에스캠 같은 경우에도 어제였죠. 전거래일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26%가량 상승하면서 윗골이 살짝 달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상승폭을 반납하려는 모습 현재 구간 5,640원대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요. 전일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47,250원까지 올라섰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43,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신고가를 돌파했었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세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다음은 알테오젠을 좀 봐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알테오젠에 또 찬물을 끼얹는 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저도 어제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자, UBS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27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의 48만 원 정도, 40만 원대를 생각해 보면 하향 룸이 한 38% 정도 하향할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왜 그랬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지난해 초에 비해서 주가가 400%나 올랐는데 알테오젠이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키트루다 SC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매출에 따라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게 키트루다 SC잖아요. 근데 이 기술 이전 계약의 가치를 UBS에서는 3조 2천억 원으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현재 시가총액의 한 13% 수준, 7조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UBS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매도 리포트를 써냈고요. 여기에다가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키트루다 SC밖에 없지 않냐라는 식의 또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SC 말고는 시장의 가치를 높여줄 만한 게 없다.
그런 파이프라인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식의 평가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늘 장 초반에 좀 하락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다행히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오늘 또 알테오젠 측에서는 오늘 시장 개장하기에 앞서서 이 UBS의 리포트에 하나씩 다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 너무나 극단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UBS에서는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 70만 원대, 80만 원대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식의 평가가 있거든요. 갭이 너무 크죠. 70만 원대와 27만 원의 갭은 너무나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은 의문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98%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거의 뭐 기준금리 인하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식의 평가도 나오고 있고 간밤에 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0.25%포인트 금리 낮추는 게 아니라 B컷을 해야 된다. 일단은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5%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B컷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쨌든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를 이 금리 인하 쪽으로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 주가가 궁금하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바이오주들의 대응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일 위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매도 리포트의 충격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박 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투자 심리는 위축된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43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약세를 그리고 있지만 다른 시총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무려 8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5만 8,9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 구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15만 6,50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BA 바이오와 같은 ADC 제형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ABA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나오면서 9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요. 파트너사의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탄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 상장한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G2G 바이오고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60% 이상 상승하면서 공모가 대비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92,60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고 입자에 대해서 입자를 좀 고르게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구간 개장 직후의 상승 탄력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는 괜찮은 듯한데 종목별로 조금 선별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슈를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휴일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고 또 최근에 시장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트너님은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시장이 눈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 이번 주 내내 돌아가면서 그 경협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 또 이제 저가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고 관련된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ST나 신원, 인디F 같은 개성공단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금강산과 관련된 아난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웹툰주들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그러니까 웹툰엔터가 미국 월트리트하고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소식에 간밤 밤사이에 80%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미국 시장이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웹툰주 전반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저가주 중심으로 모이는 거 봐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매수세를 집중시키는 모습입니다. 미스터 블루가 장중 20%까지 급등하기도 했고 그 이후 지금 30%를 낮추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웹툰주들이 지금 주가가 급등한 것은 미국에서 들려준 이런 호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체적인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급등했던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중심의 그 스튜디오 미르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웹툰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에 가장 적합하게 돼 있고 하반기에 이제 그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도 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네이버가 오랜만에 반등을 나타냈는데 네이버의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22만 원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가에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는 이 AI 관련된 소버린 AI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I 관련주도 이제 관심을 갖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특히 LG CNS나 삼성 SDS, 카페24 같이 이 전반적으로 AI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2차 전지주에서도 다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하반기에 이쪽에 그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하반기 증시를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그 새로운 종목들을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과 웹툰 그리고 반도체 AI, 2차 전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저희가 담아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담는 게 가장 좋은데요. 2차 전지 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특별하게 8.15 광복절 기념사에 이름이 나올 법한 그런 기업들, 즉 개성공단과 이 금강산 관광 쪽에서 종목들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지금 인디F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가장 큰 의류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 고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F는 지금 현재도 자체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이 오픈되면 다시 거기 입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뜻에서 인디F를 기인 안목으로 보시면 지금 주가가 오른 것은 오른 것이라 보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디F 같은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경협주 한번 잘 살펴보고 또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알아봤고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 소폭 하락하는 3,223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815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강보합권 수준 0.06%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0.46%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네요. 자, 아시아 시장 크다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까지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신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줬는데 오늘은 1% 넘게 좀 하락이 나오네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시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일본 시장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1%대 하락이어도 그동안의 많은 상승 탄력을 다 반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자, 시장이 이번 주에 어려워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만요? 8월 들어서. 네. 네, 8월 들어서 어렵잖아요. 8월 1일 날 저희가 한번 큰 급락이 나왔고. 시게 맞았죠? 네, 세게 맞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수는 근데 또 지금 3,200포인트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항상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수는 3,200으로 그냥 박스권에 있는데 왜 내가 간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네. 이러는 거냐. 네. 왜 이렇게 시장이 내부에서 막 흔들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남의 얘기 같지만 본인 얘기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들. 이제 네, 제 얘기예요. 네. 비슷할 겁니다. 네. 요즘 시장에 어떤 기준 잡고 매매해야 될지 정잡을 수가 없고. 진짜 잡을 네. 수가 없어요. 게다가 또 이제 정부가 이제 뉘앙스가 좀 바뀐 다음부터 네. 한 단계 좀 주저앉고 회복은 하는데 회복이 그렇게 마음같이 빠르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글로벌 증시는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고가는커녕 여기서 빌빌빌 거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실적 발표 시즌이 됐는데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몰랐다고 그냥 밀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저기서 막 중구난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못하겠다. 그냥 미국 가자. 예. 그래서 이번 주에만 또 보니까 한 8월 1일부터 네. 예, 지금까지 어제까지 보니까 거의 1조 가까이 개인들이 다 진짜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또 미국 시장? 네. 이런 시장에서 있어봐야 또 조금 있다가 또 잘못해서 또 대주주 양도세 그냥 그러니까요. 유지가 되면은 안 되겠다. 강한 미국으로 가자. 또 다 그렇게 가 계시네요. 또 미국이 잘 갑니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맞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최종 목적지는 미국으로 가는 건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추구를 보게 되면요. 네. 첫 번째로는 국내 모멘텀은 좀 훼손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알고 있듯이 밸류업 한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2,500~600선에서 쫙 올라왔던 네. 거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또 2020년대 그때 나왔던 고가 때 3,300, 3,316 여기는 시도는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는 않고 그러면 그러게요. 예, 정부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동력들을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를 쉽게 넘기는 어렵다 보니까 좀
관망의 분위기가 좀 네. 짙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증시는 강합니다. 요즘 보니까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 그러니까요. 25bp 안 된다. 뭐 50bp 하자. 비컷 하겠대요. 네. 뭐. 비컷 한다. 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대통령은 100bp, 재무장관은 125bp 이상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 하는데 얼마큼 많이 하냐. 이럴 때 이제 취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계속 가고 있고. 게다가 또 어제 보니까 일본은 신고가 돌파를 하는데 네. 이제는 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달러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는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대체 투자를 봐야 된다. 네. 그쪽에서 달러 기반으로 일본 괜찮은데? 그러면서 헤지 펀드들이 일본 쪽으로 마구 몰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베팅하는 국가 보게 되면 일본, 호주, 대만 이런 쪽으로 베팅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다 우리는 보니까 안 들어오네요. 한국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숏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 롱과 숏이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보다가 한쪽으로 몰아가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그런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 밸류업이 좀 위축되고 제대로 못 돼도 네. 일단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이건 또 하나의 축이 되겠죠. 네네. 근데 그거를 한번 좀 베팅해 보자라고 붙어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강한데 네, 오늘 알테오제는 또 이상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춤한데 나머지 바이오주 좀 될 만한 것들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와, 어렵네요. 이게 진짜 시장이 어려운 게 뭔가 오를 것 같은 걸 골라보니까 또 빠지고. 네. 근데 또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와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정리를 하면 다음날 올라요. 네. 이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기자를. 네. 네. 그러면서 제 주변 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네. 뭐 국내 증시는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어렵다. 네. 또 미국이나 이제 코인도 지금 잘 가잖아요. 그렇죠. 또 코인도 하나의 미국 축이죠. 시장도 미국 시장이랑 코인도 잘 가니까 네. 이제 막 근데 또 미국에서는 고점 논란 약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점 논란은 벌써 조정 한번 나온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똑같은 데서 똑같은 얘기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하면 조정이 안 오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원래 조정은 예상하지 못할 때 오는 거죠. 아무 얘기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덜컥 오는 게 조정인데요. 네. 그렇게 막 떠들면 올 것도 하나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무시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데 네네. 실적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이쪽은 잘 나오겠지 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었으면 그냥 부러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물량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일단 탈출해야지. 네. 탈출하게 되면 자네 나갔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싹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존은 꺾인 게 아닌데 실적 대 미리 한 몇 개월 전부터는 아니면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들은 차익 매물을 받고 소화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또 반대로 이용을 해서 많이 올랐다 싶으면 좀 줄였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그때 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거기다 또 하나는 빈집 효과라고 그러죠. 네. 저희가 전혀 관심 없었던 섹터들 뭐 솔직히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네. LG 디스플레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또 오버하게 되면은 바로 또 오늘 꺾여버리고. 또 바로 딱 빠지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 이제 시장에서 빈집이니까 디스플레이 쪽으로 막 몰고 가자 그러면 또 어제 샀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의 중심을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주에는 좀 조정받은 게 네. 방산주들이 좀 많이 좀 추세적으로 빠졌고 네. 화장품이랑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약간 뭐 회사마다 다르기는 했지만 네. 실적이 그나마 괜찮다고 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 그제 꺾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추이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나쁘지 않은데 일단 뭔가 트집을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것들. 네. 어떤 트집 잡냐면요. 어제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굿즈 있죠. 네네. 굿즈 쪽에서 매출이 한 300억 300억 4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굿즈 팔아가지고 무슨 응원봉 팔고 무슨 부채 팔고 이런 거 가지고 300~400억 나온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이. 왜냐면 많이 파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것보다 저거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아재 생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뭐 서울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또 전국 공연 다 끝나고 또 내년에 새로운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있던 굿즈와 또 지금 이번에 가서 봐야 될 굿즈가 또 달라요. 그렇죠. 네. 또 뉴 버전이 나오겠죠. 새로운 버전 나옵니다. 가격은 또 올라갔어요. 근데 공연장 앞에서 옆에서 부스 차려놓고 거기서 팔고 있게 되면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 굿즈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팬덤으로서는 다 들고 있으니까. 네. 줄 서서 삽니다. 네. 더운데도 다 기다려서 사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굿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걸 가지고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엔터 쪽들은 뭐 크게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좀 올랐다고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 소화하게 되면은 뭐 그건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 끝난다 그러면서 네네. 방산주 많이 밀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밀렸는데 끝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안 끝날 것 같아요. 요런 때가 또 기회예요. 아, 그런가요? 네, 쭉 가다가 이 정도까지 조정 나와서 한번 좀 다시 한번 턴할까 말까 이럴 때가 또 기회긴 한데 네. 제가 항상 놓칩니다 이럴 때는. 네. 그냥 내일 어쨌든 내일 트럼프 푸틴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만나서 트럼프는 전쟁 안 끝내면은 각오해라고 했는데 네. 어제 나토 보고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아십니까? 뭐가 나왔어요? 네. 나토에서 내부적인 리포트로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마무리를 짓든 간에 2029년 또 침공한다. 동유럽 쪽을. 네, 그런 아, 내부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저희는 항상 방산주를 볼 때 이제 뭐 무슨 자꾸 뭐 로키드 마틴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네네네.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라인메탈하고 봐야 됩니다. 어. 예,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좀 이렇게 해서 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발할 분위기가 나오는 모습들은 역시나 러시아의 야욕은 끝나지 않았다.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제일 또 확인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방산 쪽은 조정이 또 충분히 나오게 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올라오는 쪽들 특히 이번에 조방원이 다 그렇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섹터의 흐름들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 따라가죠. 네.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물량 나온다고 하더라도 쭉 하고 뭐 이슈만 조금 부정적인 거 나와도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다들 그래도 괜찮아요. 네. 네, 근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 조금 이따가 다르게 보긴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나오는 모멘텀은 끝나지 않고 실적 관련된 쪽들이 변화가 되는 것도 거의 별로 없는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게 기회라고 오히려 봐야 기회다. 되는데, 네, 근데 기회가 아니라 일단 이만큼 빠졌다가 여기 살짝 올라오는데 뭐라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또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쪽들은 여전히 지금 당장 뭐 증가율이 꺾일 것 같거나 아니면 수주가 바뀔 것 같거나 이런 기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소비재 관련된 쪽들은 네. 뭐 엔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K something 그래서 밸류를 좀 높이 받았습니다. 네네네. 높이 받다가 거기서 이제 증가율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즉 매출 증가율이 분기별로 가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 정도 밸류는 못 주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밸류가 살짝 꺾이면서 나오는 매물화 현상 이게 지금 나오는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관련된 쪽에서는 그러면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본다. 화장품 임의용을 본다. 그러면 매출 증가를 여전히 견조하게 가고 있는 쪽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APR, 또 하나가 파마리서치죠. 파마리서치. 네. 이 두 개는 그래도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고밸류 줘도 돼. 하지만 나머지는 수출 기반으로 해서 갔던 부분들이 증가율 자체가 꺾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잠깐만 이거는 이 정도 밸류는 아니고 좀 감익해야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밀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이제 화장품 안 쓸 건가요? 화장품 그렇죠. 네. 지금 잘 나가는 쪽에서 관세 때문에 그럼 미국 쪽에서는 잘 안 쓸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네. 가격이 15% 올라도 15% 올라도 우리가 싼 거죠. 싼 거죠. 보통 예.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다른 나라 브랜드들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쓰던 거 안 쓰고 로레알 거 쓰겠다. 네, 아니 SK2 쓰겠다. 가격 차이가 거기도 다 15% 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같이 15% 관세는 같이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면서 사긴 사야 되겠는데 그나마 가성비는 여전히 유지한다 그러면 크게 바뀔 리가 없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관세가 이제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적응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예 그냥 쓸 거 써라고 하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또 성수기 시즌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오고 그쵸. 뒤에 크리스마스 들어오고 시즌 들어오죠. 그때 그럼요. 안 팔릴까요? 여전히 잘 팔릴 걸로 보고 게다가 또 하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풀어줘서 한 500만 명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국경절이 또 있잖아요. 10월에. 국경절 밀고 들어오는데 준비해야죠. 네, 금들 오시니까 또 닦고 빨간 옷 입고 이제 쉐쉐 준비해야죠.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들어와서 만약에 내수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거 다 내수 쪽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매매 어떤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됐을 때 아직 기대 요인들이 꺾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커졌다 그러면은 한번 또 체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밸류는 꺾였을 뿐 또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또 이용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시장에서도 최근에는 뭐 APR이나 파마 리서치 정도는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탑 넘버 원 기업들은 계속 갈 거다. 네. 그런 의견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조선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오늘은 조선이 조금 쉬어요. 근데 네. 어쨌든 조선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 모멘텀을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지금 네. 또 치고 올라왔는데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네. 그때까지 조선주가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무슨 예측을 그렇게 길게 뭐 아주 뭐 쪽집게처럼 할 수 있는 네.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면 이슈가 소멸되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 좀 뭐 약간의 조정이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올 건지 아니면 그냥 추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 세론 나오니까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냥 조선 쪽은 길게는 실적이 나오는 기간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방어해주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주입니다. 네. 이게 무지 많이 들어있었죠. 그렇죠. 조선 같은 수주산업, 방산도 수주산업, 원자력도 수주산업. 그러면 수주 기반으로 하는 쪽들은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를 볼 때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하는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서 이제 어떤 우리가 받을 건 뭐고 줄 건 뭘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잘하는 것들 미국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런 거 해주겠어요라고 하는 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수주가 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가져오는 데가 중요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이 급한 게 일단 전략 선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가 평소에는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는 그냥 운행을 해요. 상선처럼 운행을 합니다. 근데 전시가 됐다. 그러면 바로 바뀝니다. 너는 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군함 군대 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보급선이죠. 네네. 그런 쪽으로 바뀌는 쪽의 선사들로 바뀌게 되면 그게 전략 선단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도 한 250척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몇 년 동안. 네.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군함도 다시 바꿔야 되다 보니까 250척. 합치면 500척. 네. 게다가 또 LNG선은 미국이 이제 계속 우리 LNG 사가라고 하다 보니까 그쵸. LNG선은 또 추가 발주가 나오겠죠. 이것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이제 큰 그림인데. 없겠네요. 네. 큰 그림인데 거기서 이제 얼만큼 또 연결돼서 수주를 구체적으로 받을 것이냐. 그건 네.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기대감은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있는데 그런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나왔는데 확인됐다 그래서 세로 가지고 또 한번 우르르 밀린다. 그럼 그때 기회겠죠. 그때 또 기회다. 네, 그를 삼을 수 있을 만한 또 이제 아이디어 갖춰놓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겠죠. 신용으로 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확인해 가자. 그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어쨌든 조방원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쵸? 이런 때에서 밀리면 사야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세력이 쭉 보다가 맞는 가격대만큼 들어왔다. 그럼 그때는 진입하면 되는데 근데 그냥 가장 문제는 저희가 막 올라오면서 차트가 이뻐 보여 그래서 샀을 때가 문제겠죠. 그쵸. 예, 그래서 가격 메리트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이쪽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뭐 의심할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조정이 나올 때는 담는 걸로 전략을 가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네. 한미 정상회담도 하는데 어제 또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한일 정상회담도 한다고 네. 일본에 갔다가 이제 미국에 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짰던데 그러면은 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전략이나 포트를 좀 짜보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워요. 네. 이제 정상회담 만나고 무슨 의제 나올지 파악해가지고 관련주가 뭘지 보는 거. 이거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끝나게 되면 또 10월달가 되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예, 오니까. 시진핑 주석 방한하면은 한중 정상회담 수혜주 이것도 찾겠죠. 그쵸. 네. 그때까지 엔터는 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쭉 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네네. 안보 얘기 나올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북 관련된 쪽에 대해서 같이 안보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번 정부 입장은 북한을 좀 완화시켜서 뭔가 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네. 하는 걸로 보고 지금 뭐 있는데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오고 네. 어제 오늘 막 그러던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김여정 얘기를 들어보면 그쵸. 네. 우리 확성기, 확성기 언제 예. 뺐냐? 쉬운 적 없다. 네, 그대로 있다 뭐 전혀 시큰둥하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련주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도 문은 열릴 것이다. 직접 이제 트럼프 대통령 평양
방북 이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네. 그냥 시장이 먼저 가요. 네. 네. 그런 쪽인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북 관련주 쪽은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와르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경제협력 얘기는 뭐 반도체, 미래소재, 양자, AI는 한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모멘텀이 될지 또 결과물이 중요하겠죠.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인적 분야 교류 그러면 또 저희 잘하는 거 엔터,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쪽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특별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슈화가 될 만한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결국에 미국 정상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거기가 중요하겠죠.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받을 거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일본도 증액 쪽에서 2%대 넘기는 걸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쪽인데 우리는 얼만큼 받을 것이냐 그러면 받게 되면은 혹시나 네, 우리는 또 자주 국방. 네. 근데 방산 쪽은 수출 모멘텀이지 국내 쪽에서 뭘 키운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로만 쓰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가서 이제 투자 확대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네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당장 테일러 테일러 공장, 예. 또 추가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아니면 공장 하나 더 이런 쪽으로도 나오고 있고 네, 좀 세게 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전력기기, 2차 전지 지금 미국에 좀 기반을 닦아놓은 네네. 회사들이 우리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겠죠. 브라보 이거 좋아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깎아주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더 해준다. 너는 그냥 무관세야 이렇게 확 해준다든가 이러면 또 변화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무관세는 맞아요. 맞는데 괜히 또 확답을 받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런 쪽들과 함께 뭐 또 필요한 것들 조선 쪽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쪽들도 우리가 더 뭐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들로 바라보면서 일단 예측하는 겁니다. 네, 네네. 그런 쪽에서 무슨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지는 조금 더 디벨로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중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듣다가 꽂히시는 거를 조금 더 파서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자, 뭐 이런 뭐 정치적인 뭐 외교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번 주에 또 중요했던 것이 네.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거의 확실시 뭔가 확정을 지어주는 듯한 CPI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에 넣을 만한 것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수혜 주죠. 딱 꽂히는 거는 이제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은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포주. 네, 그러니까 좀 성장주라고 하는 고포주들이 지금 다 부각받으면서 오늘 같은 네. 경우도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네, 쭉쭉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테마 그런 쪽들이 아니라 약간 좀 어느 정도 성과 내고 있는 중소형주 이게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로봇주, 양자모 그리고 또 이제 드론 이런 쪽들보다는 좀 탄탄한 쪽들이 좀 더 강하게 가더라고요. 실적 나오는 거. 네네.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쪽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은 또 AI 쪽이 주축이다 보니까 네네.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성장에 대한 어차피 이쪽들은 프로젝트인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신재생, 2차 전지 이런 쪽들도 네. 또 이제 자금을 계속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수혜를 받는 쪽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되는지 보는데 신재생은 워낙 미국이 별로 싹 관심이 탄탁치 않은 없으니까, 쪽이다 네. 보니까 근데 우리만 이제 계속 또 하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괴리감이 있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기승전 바이오죠. 네, 바이오에 대한 모습도 네. 보는데 오늘 알테오전은 UBS에서 또 약간 부정적인 매도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네요. 해줘도 예. 1.8%. 떨어지면 사야죠. 예, 대기 세력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근데 이것 빼고는 나머지 뭐 오늘 ABL 바이오 보세요. 네. 8%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또뭐 리가킨 바이오는 그 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쪽들 보게 되면 크게 뭐 부가담 가는 거 없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조금만 좀 들어가게 되면 건설 네. 이쪽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수혜겠죠. 또 리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익률 올라가는 쪽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포스코 ENC 가지고 네. 지금 무슨 이제 영구적으로 수주를 못 받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 상해가 있다 보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장관은 정부다 네. 보니까 아직 조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공급 관련된 대책들이 나와서 뭐 신도시 3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증권, 자동차. 자동차는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내구재는 수요가 확 차 늘어납니다. 많이 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세는 다 같이 맞는 거고 그래도 잘 팔린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이 7월에 불장이었다가 주춤거리는 이유는 결국엔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뭔가 이게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그 전에 사실 지주사나 증권사 이렇게 자기 자사주 비율 높은 것들 네. 아니면 증권주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베팅한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다 한꺼번에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지금 기회라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지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참 눈치 보기죠. 네. 이럴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증권 지주 종목들 보게 되면 약 한 달 반 정도 쉬었습니다. 고점 네네. 대비해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일단 지금은 정부의 얘기 나온 다음에 그거 안고 튈 준비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쵸. 특히 이제 9월 달까지 가서 국무회의 연결돼서 정기국회 세제 개편을 제출하는 과정까지 봐야 되게 되면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데 뭔가 답답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당장 8월 말까지는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막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면 8월 말 끝나고 9월 초까지 갔을 때 거기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지금은 뭐 옆으로 횡보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되 이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액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크게 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올해 쉬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적정 비중 정도 갖고 계시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보되 혹시나 그쪽에 대한 관심이 없는 쪽으로 정보가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변동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근데 이 정도에서 좀 안 빠지고 버틴다는 얘기는 한번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적정 비중 가지고 지켜보자. 그리고 또 결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추가로 대응하자. 그러니까 물타기보단 불타기로 가자.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을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뭐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근데 그렇다고 어쨌든 우리 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 상황이니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뭐 작년 같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어우, 그렇죠? 예. 작년 어우. 같은 시장은 아니니까. 감사해야죠. 어쨌든 좋은 이슈나 좋은 모멘텀들이 들어오면 또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저희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대표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9월 FOMC 금리 인하 확실시 기대감으로 미국 4대 지수 신고가 임박,
네이버 웹툰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 국내 웹툰주 강세입니다. 자, 9월달 FOMC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거의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만 또 모르죠. 이게 만장일치 금리 인하가 나오느냐, 또 이제 반대로 금리 동결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나오느냐, 또 이게 문제죠. 자, 이거 기명 투표죠. 이거는 무기명 투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아닙니다. 누가 반대표 던졌는지 거기 다 밑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12명의 투표권이 있는데 12명이 다, 물론 스티브 미런이 지금 들어가서 할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12명의 투표권이 완성이 된다면 12명이 찬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12명의 찬성으로 금리 인하가 돼야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몇 명의 반대표가 나오면 또 그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막 그 사람 보고 야, 이거 만약에 이러면 진짜 재밌어요. 11명의 반대표가 나왔는데 11명의 찬성표가 나오고 반대표가 한 명인데 파월인 거예요. 파월이 금리 동결 혼자 외친 거. 그러면 이제 와, 이거 무슨 일이라니까 너무 자꾸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만화 같은 시나리오인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이런 극한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쵸? 궁금하죠? 만약에 파월 혼자, 그럴 일은 없는데 파월 혼자 금리 동결을 외치는 이 장면. 이것도 정말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완전히 리더십이 박살나는 거죠. 파월이 의장인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통 의장이 아니고 다른 그 투표권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나오는 거지 의장이 혼자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거든요. 의장이 당연히 회의를 했을 거고 어떤 뜻이 대세인지 알 텐데 혼자 반대표를 던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게 일어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다우가 급등했죠. 유나이티드 헬스가 3.91. 지금 자, 이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14이거든요. 옆에 있는 게 시가총액 비중이에요. 자,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어차피 가격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만 높으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3.91% 지금 올랐다는 거. 자, 근데 나이키, 머크, 셔인 윌리엄스, 홈디포, 월트 디즈니, 세일스포스. 지금 우리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4종목. 이게 사실 시가총액 1, 2부터 4위 순서대로 다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렇게 뉴욕 시가총액 1, 2, 3, 4위잖아요. 그 1, 2, 3, 4위가 그대로 다우 30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 3, 4위가 다 없죠. 없어요. 물론 뉴욕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그 지위가 다우 30에서는 그 지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고 이건 가격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 순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종목이 없다는 거는 다우존스의 지수의 그 어떤 컨트롤 능력은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도하고 있는 그 흐름이 약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어제는. 자, 오늘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0.14 올랐는데 자, 보시면 이제 차이가 나죠. 다우 산업이 1.04고 나스닥이 0.14 올랐으니까 10분의 1밖에 안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의 종목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저 요즘에 많이 올라오던데 12달러밖에 안 하는 건데. 그렇죠? 방송국. AMD. AMD 요즘에 좋습니다. AMD 리사수 언니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실적 발표 어떤 그 뒤에 후일담을 뉴스 그 브리핑 하던데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뭐 중국의 어떤 수출 제한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가 잘 나오고 있네요. 자, 바이오젠 올라오고요. 예전에 바이오젠 많이 말씀드렸죠. 그 무슨 지금 암젠하고 바이오젠이라는 어떤 두 거목이 있는데 바이오젠은 조금 주가가 좀 안 좋다 얘기했었고요. NXP 세미컨덕터 또 올라왔네요. 며칠 전에 올라왔죠 지금.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도 지금 좋습니다. 자, 근데 뭐 완전히 무슨 장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워크데이, 르루레몬, 페이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약간 페이팔은 결제, 르루레몬은 의류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까 워너브로스는 방송국, 바이오젠은 BT잖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IT가 기술주가 주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자, S&P 500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S&P 500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좀 약했겠죠. 맞네요. 그렇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였으면 아까 다우 30에 상승률 상위에 있었겠죠.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애플은 플러스, 아마존 플러스. 이 4개가 그대로 다우 30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우존스사에서 30종목이나 32개 정도 자기가 대표 종목을 꼽는 건데
이렇게 뉴욕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불리고 있는 종목이 몰려있는 이 어떤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고자 많이 끌어온 거예요. 다우 30에. 오늘 보시면 아까 막 트래블러스 컴퍼니 같은 보험주나 셔인 윌리엄스 같은 페인트주 있잖아요. 머크 같은 전통적인 의약품 회사. 그런 게 있는데 받아들인 거죠. 다우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월마트, JP모건, 오라클 마이너스 났습니다. 자, 지금 뭐 일라이리가 3.20 오른 것도 있네요. 일라이리 요즘에 좀 주가 안 좋았었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0.90 올랐네요. 두 번째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은 또 괜찮았네요. 반도체 종목. 그렇죠? 반도체 종목은 좀 괜찮았는데 반도체가 이제 IT에 포함이 되죠.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IT의 흐름은 별로 안 좋았어요. 반도체는 좀 좋았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자,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30 종목에 역시 AMD가 지금 여기 올라 있죠. AMD가 아까 나스닥에도 있죠. 자, AMD가 엔비디아보다 조금 요즘 며칠은 더 좋아요. 그렇죠? 2인자로서 따라가는 전략이지만 좋습니다. 엔터그리스, 그다음에 NXP 온 세미컨더도 또 올라 있네요. 자, 이게 반도체는 좋습니다. AMD 같은 최첨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 회사부터 NXP 같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 회사까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다. 자, 그리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받고 여기서 특징주 아스트라제네카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대표 제약사죠. 우리 항암제의 명가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백신이 좀 그렇죠. 뭐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제 백신 했던 게 그 AZ에서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뭐 그 백신이 워낙에 급하게 만들어졌고 화이자 모더나가 mRNA 방식으로 만들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다들 화이자 모더나 거 맞고 싶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저기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강제로 맞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의 명가입니다. 항암제의 포트폴리오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어떤 약값 인하에 대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아요. 일단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기업이니까 영국하고 무역 협상이 잘 된 걸 보면은 영국이 결국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항상 뭐라 그래 뭐 숙이는 건 아니고 트럼프랑 일단 잘 지내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굳이 여기서 뭐 반기를 들어가지고 뭐 자기 사업을 망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뭐 미국에서 생산시설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뭐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이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CEO가 말씀하셨네요. 미국 전역에 수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생산과 인구를 현지화해서 모든 환자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화기애애한 제스처를 보내자 주가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영향력 피해갈 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애플도 갑자기 주가가 왜 좋아졌죠? 팀쿡이 수그리고 들어가니까 주가 좋아지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솔직히 뭐 트럼프가 너무 뭐 망나니고 날뛰는 것 같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기업들은 사실은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주주들이 좋아하는 주가의 반등이 있죠.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이 일본 니케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사내날 이후에 급등했었는데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1.46 일단 떨어지네요. 자, 역시 이 3갭은 너무 컸습니다. 이 4갭은 좀 무리거든요. 상승 갭이 3일 연속 나오는 거는 정말 에너지가 센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나오면은 정말 에너지가 금방 소진돼 버려요. 자, 오늘은 일단 세 번째 갭을 메꾸는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동안 축포를 쏘아 올렸죠. 자, 오늘도 강한 거는 소프트뱅크 그룹이네요. 지금 거의 전멸이거든요. 20여니까 다 마이너스인데 소프트뱅크 그룹만 지금 2%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인공지능 시대의 총아들을 쏙쏙 뽑아서 투자라는 손정희 회장님의 이 선견 지명에 투자할 수 있는 대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체제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그렇죠? 수단이 되겠죠. 자, 대만 증시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 오늘 0.39. 오늘 아시아가 다 마이너스네요. 대만도 마이너스. 근데 대만도 지금 워낙 올랐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자, 우리나라가 문제죠. 자, 대만도 이제 TSMC가 1.57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역시 금융주들만 강합니다. 방어주들이 강하고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0.09. 거의 안 빠지고 있는데 3,221.
자,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일본, 대만은 위로 쏘아 올린 다음에 쉬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옆으로 기는 게 와, 지금 정말 오래되고 있네요. 언제부터 기었죠? 7월 달이요. 7월 중순부터 지금 거의 8월 중순이죠. 한 달 내내 옆으로 정말 빨랫줄, 그 우리 빨랫집게 있죠. 빨랫집게를 옆으로 늘어 놓듯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이게 결국에는 그 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2,500대에서 3,200까지 700포인트 오른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상승의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 만약에 위로 간다면 그 포텐은 더 크게 터집니다. 옆으로 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위로 가는 기간도 훨씬 길고 에너지도 셀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0.25, 816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옆으로 행보하기보다는 위아래로 좀 출렁출렁 거렸죠. 역시 아우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그 320억인데요. 어저께 7,100억을 또 샀거든요. 외국인이. 320억은 뭐 이거는 그냥 찔끔 오줌 싸는 수준이죠. 자, 외국인이 또 어제 8천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는 정말 강력하다. 자, 오늘 강하게 오르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반등하면서 다시 5위 삼성전자 우선주를 위협하고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건 역시 16위의 카카오군요. 자, 카카오가 역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1.26에서 1.42 오르고 있고요. 자, 카카오도 역시 오픈 AI가 묻으니까 힘을 냅니다. 지금은 오픈 AI든 메타든 어떤 그런 인공지능 시대의 그 주인공들 있죠. 주인공들 바지가랑이 자꾸 쫓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코스닥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70만 원 도전하고 있고요. 곧 70만 원 한번 찍을 것 같은데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다시 반등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9위의 ABL 바이오가 무려 8.1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역시 지금 알테오젠, ABL 바이오, 펩트론 그다음에 요 지금 그 리가켄 바이오까지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 요거는 지금 10위 안에서 계속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률 1위는 제대열이네요. 제대열 오랜만에 올라왔죠.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자,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 아주 오래전에 황우석 박사 그때 시절에 갔던 종목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탈모 치료, 비만 치료제, 바이오가 많네요. 자, 오늘 볼 것은 밑에 줄기세포도 있어요. 자, 오늘 볼 것은 웹툰주를 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가 지금 16%, 17%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Y랩, MBT, 핑거스토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역시 미스터블루를 볼 텐데 미스터블루가 많이 오른 거는 미스터블루의 직접적인 소식보다는 오늘 미국 나스닥에 그 상장했었죠.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그래서 미국 상장에 성공해서 우리 쿠팡과 함께 미국에서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아주 뭐 관심이 많아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월트 디즈니와 제휴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만화 우리 영화관에서는 어떻게 보죠? 가로로 길게 보죠. 웹툰은요 세로로 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파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블, 그다음에 디즈니, 20세기 폭스. 어차피 다 디즈니, 월트 디즈니로 들어간 회사들이죠. 자, 저기 직원이 꼬깃꼬깃한 종이를 뒤지고 있는데 저건 뭐냐면 자, 이제 드디어 웹툰으로 들어온 겁니다. 만화가. 일본의 만화도 웹툰으로 들어왔죠. 그 큰 차이가 뭐예요? 옆으로 넘기는 만화책에서 세로로 길게 보는 웹툰 시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로로 된 도화지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땡땡콜 광고가 있었죠. 가로 본능이라고 이효리 씨가 들고 나온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로 본능이 아니라 세로 본능을 찾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어디야? 작업 중이야. 세로 본능.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한국 증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한국 증시 스위치는 온. 코스피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 하루 거래 대금 20조 원 돌파. 뉴스에서는 호재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계좌는 왜 그대로일까요? 지수가 이렇게 뛰는데도 왜 체감은 변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가 만든 착시. 2025년 증시 상승의 주인공은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가격 회복, AI 서버 수요 폭발,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종목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죠. 하지만 이건 전체 시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대다수 종목은 여전히 박스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수의 불빛이 강하게 켜진 건 시장 일부일 뿐이죠. 두 번째, 외국인 자금의 급류. 원달러 환율 안정, 글로벌 AI 투자 열풍. 이 2가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스위치를 켰습니다. 한국 대형주, 특히 반도체로 돈이 몰렸죠. 하지만 이 돈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거나 미국 금리가 변하면 외국인 자금은 속도감 있게 빠져나가죠. 오늘의 호재가 내일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체감과 현실의 거리. 언론이 말하는 호재는 대부분 소수 대형주의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뛰어도 내 포트폴리오가 그대로인 이유죠. 호재를 곧 내 수익으로 착각하면 실망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라 내 종목과 자산에 맞춘 시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수는 반도체 덕분에 오르고 외국인 자금도 강하게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감 증시의 스위치는 절반만 온. 시장 전체의 불이 켜져야 비로소 이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에도 경제 속 핫한 이슈들을 3분 안에 재밌게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9월 금리를 0.5%가량 내리는 B컷의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나스닥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1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20선 부근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1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양지수의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81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0.2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단에서 하락이 조금 더 큰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변동성 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매수와 순매도를 번갈아가며 보이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00억가량 매수세를 들여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순매수에서 현재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200억 넘게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4,200억 원가량 코스피 순매도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600억 원가량 코스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그렇다면 환율 시장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79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 시간 기준 1,380원대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1,38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국내 웹툰주가 일제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웹툰으로 스파이더맨의 디즈니 시리즈를 약 100편가량 공개할 예정인데요. 양사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의 대표 작품들이 새로 스크롤 방식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재구성 작품 외에도 신규 오리지널 웹툰 시리즈도 준비 중인데요. 디즈니 전용관을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되는 작품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스타워즈 등 총 5개 작품입니다. 이번 협업은 디즈니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퍼블리싱 관련 파트너십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협업에 따라 네이버 웹툰의 본사인 웹툰엔터의 하반기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오늘 소식에 따라 국내 웹툰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가 16%가량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7%가량 오르면서 1,874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효 지속성 주사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인 G2G 바이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약효 지속성 주사제는 매일 복용해야 할 약물을 월 1회 혹은 분기별 1회 투여로 대체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데요. G2G 바이오는 자사 핵심 기술 이노램프를 통해 치매, 당뇨, 비만 등의 다양한 질병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는 지난 7월 말 진행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8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모가가 희망 밴드의 상단인 58,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4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 증거금으로만 약 3조 675억 원이 모였는데요. 오늘 상장 이후 주가가 최고 68%가량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탄산 리튬 가격은 전일 대비해서 4.4%가량 오르면서 79위안을 넘어섰는데요. 리튬 가격이 전 세계 공급 비중의 3%가량을 차지한 중국 CATL 젠샤워 광산 채굴 중단 소식에 꾸준히 상승 중인데 이제는 80위안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올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제품 가격은 리튬 같은 광물의 시장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중국 정부도 리튬 감산 기조를 가져가려는 점도 배터리 소재 업체의 장기적 전망에 긍정적입니다. 배터리 소재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광물 가격 하락이었다면서 광물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수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는데 오늘 관련주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전체적으로는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2차 전지주는 리튬 가격 상승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망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가 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마켓 플러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시장의 인사이트를 더해보는 그러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앞서 뉴스에서도 살펴보셨던 리튬 가격의 반등 덕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리튬이 정말 2차 전지에 필요한 원재료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세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여러 소재들이 있는데 그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특히 양극재 내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네. 그만큼 리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양극재는 보통 배터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양극재 가격이 원가에. 근데 리튬은 또 그 양극재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거 이제 양극재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배터리 부분에서 양극재, 그다음에 이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리튬 가격 자체가 사실은 배터리 가격 자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주가의 반등세도 최근에 가파르게 이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 산업에도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전자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기존의 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 재고 평가 손이 발생을 하겠죠. 반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재고들은 좀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이게 지금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1분기 정도가 지나면은 이게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의 피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의 상승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정도가 지나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 고객사들, 자동차 회사들이죠. 전기차를 갖다가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점점 가격이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미리 살려고 하죠. 그렇죠. 네, 하루라도 선수요가 발생을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P와 Q가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21년, 22년 동안에 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업스트림 기간에 발생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셀 업체들 가격들이 그 당시에 이제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게 바로 그 리튬 가격이 21년 저점에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흐름을 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톤당 이제 그 실물 시장,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한 83,000 위안을 벌써 돌파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러니까 21년 업스트림을 막 시작할 때 네. 지난 2년 동안 너무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그림 자체는 나오시는데 이게 6월 23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죠. 저 네. 우측에. 그게 6월 23일부터 쭉 올라갔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지금 또 다시 팍 하고 튀어오르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로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뭐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현상이 한 2개월 정도, 1개분기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21년, 22년도에 봤던 그런 엄청난 어떤 그 가격 상승력 이걸 갖다가 다시 목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기대감이 뭐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평론가님께서 6월 23일부터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포착이 됐다라고 방금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특정 날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세계 5대 그 리튬 공급사인 장거광업이 생산 중단을 갖다가 사실 지금 그 CATL이 이제 요즘 들어서 반등하는 건 CATL 광산 하나가 이제 가동 중단을 한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6월 24일부터 이렇게 튀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장거광업 생산 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CATL 그 장시성 그다음에 이제 그 이춘시에 있는 건데요. 장시성 이춘은 사실 중국에서는 리튬 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33% 정도가 이 이춘 지역에서 전부 다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CATL의 광산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총 이제 8개의 그 광산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CATL이 문을 닫은 거고요.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로벌 리튬 그 어떤 그 공급량의 총 2에서 3% 정도니까 되게 사실은 크네요. 엄청난 회사가 네. 일단 가동 중단을 갖다가 일단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없는데 왜 가동 중단을 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작년부터 시작된 그 중국 그 중앙정부의 그 환경 오염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됐다는 설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공급 개혁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리튬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네. 이 과잉 생산이 유지가 되고 있는, 과잉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사실 공급 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중국의 어떤 만인지상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네. 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공급 구조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CATL도 사실은 일단 가동 중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 이 CATL 같은 경우는 엄청난 회사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회사로도 뭐 세계 1위 회사고요. 근데 이 회사의 리튬을 갖다가 가동을 중단을 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춘시에 총 8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문을 닫았잖아요. 나머지 7개는 CATL보다 좀 적은 회사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9월 달까지 중국 정부는 그 광산의 면허 갱신이라든지 재승인을 갖다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몇 개가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예. 네, 중국의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이번에 느껴지는 게 환경도 생각하고 네네네. 이제 공급 과잉도 우리가 좀 작겠다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번 가동 중단이 이렇게 정부의 다 규제만 오로지 좀 작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도 뭐 전략적으로 손실을 조금 줄이기 위해 선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중국의 중앙 정부가 이런 어떤 공급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네. 너무 덤핑 경쟁이 심하기도 하지만 출혈이 심하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의 압박도 무시를 못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과잉 생산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을 갖다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단계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의 어떤 눈치를 갖다가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리튬 생산, 주요 리튬 생산 업체들 중국에 이게 적자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텐지 리튬이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이 최대 1억 5,500만 위안. 그래도 이 회사는 흑자가 좀 났어요. 그래서 2,100만 달러 정도 흑자가 났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흑자 규모가 엄청 적어진 거고요. 깜펑 리튬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순손실이 3억에서 5억 5천만 위안 상반기에만. 그다음에 청신 리튬이 최대 8억 5천만 위안 정도 순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의 어떻게 보게 되면 절대량, 판매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어떤 손실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태양광 업체들처럼 중국의 뭐 태양광 업체, 글로벌 1, 2위 하는 업체들도 엄청난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 거고 그 바람에 파산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리튬 업체들도 사실은 이런 어떤 태양광과 같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사실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가 나고 있는 거니까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치킨 게임처럼 막 마주 보면서 달려가다가 이 중국 정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서 개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감산 기조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이 감산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될까 하는 건데 이게 뭐 지금 가동 중단했다가 조금 이따 문 열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정부의 목표는 일단 과잉 생산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목표치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튬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목표 자체는 한 30% 정도를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 목표가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준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은 지금 한 달 이제 조금 넘었죠. 6월 23일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이게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한 회사에 한 공장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 세계 3%. 네,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한 규모이고요. 네네네. 이제 중국 정부의 30%가량 감축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전반적인 배터리 시장에도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감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리튬을 갖다가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룹들의 이제 수익성 자체는 점점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사실은 피가 점점 올라가면서 소재 업체를 비롯해서 셀 업체들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업 이익이라고 할까요? 마진율 자체가 점점 높아지는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중단 가동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한 30% 감산을 갖다가 전 네. 분야에 대해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가동 중단이 됐다고 해도 30% 감산까지는 아직 먼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바로 오늘 그 리튬 관련된 그 협회, 중국 협회들이 일단 자율 감산에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뭐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성명서를 갖다가 일단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런 성명서 자체는
중국 정부의 이제 눈치를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무분별한 어떤 그 리튬 채굴, 그로 인한 어떤 덤핑 경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 상황은 리튬 산업이 규모를 키우던 어떤 확장 어떤 정책에서 이게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리튬 축소, 생산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개발도상국에서 최근에 전기차 구입이 좀 빠르게 이루어진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네. 사실 전기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연 기관차보다 비싸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개도국이 이렇게 지갑을 쉽게 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네. 기존의 선입관을 갖고 있죠. 전기차라는 건 선진국, 그중에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중산층 이상의 맞아요. 진보적 계층에 있는 분들이 비교적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고 많이 탄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블룸버그가 최근에 이제 기사 하나를 냈는데 네. 의외로 개발도상국, 우리가 이제 뭐 빈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전기차 보급률이 생각보다 높더라. 오. 이런 기사를 갖다가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선진국은 틀림없습니다. 네. 노르웨이, 아. 싱가포르. 네. 노르웨이는 이미 보급률이 90%가 넘고요. 싱가포르 자체도 뭐 소득이 높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도시 국가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거의 강제하다시피 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전기차 보급력이 늘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좀 의외인 상황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 다음 순위가 어디냐면 바로 네. 네팔입니다. 네팔. 네팔이요? 예. 네. 네팔은 전체 신규 승용차의 76%가 이미 전기차고요. 상업용 차량이 50%. 이게 보급률이 벌써 전기차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네팔에서 왜 이렇게 전기차 보급률이 높지? 이렇게 두 대 생각할 수 중에 있는데. 한 대가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규 승용차의 네. 거의 76%니까 네. 그러니까 10대 중에 8대? 8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전기차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5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예요, 네팔에는. 근데 이런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인도와 이제 주변 국가의 어떤 그 불협, 그 갈등, 뭐 국지전 뭐 이런 것들이 싹 트면서 오일 수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갖다가 수입하지 못했던 거죠.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팔 정부에서는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굉장히 높게 하고요. 전기차를 수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관세를 좀 낮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좀 가속화시킨 측면이 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갖다가 충전할 때 그 충전 비용 자체도 여러 가지로 이제 깎아주기 시작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정책을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전기차 충전하는 비용이 당연히 뭐 내연기관 차량 주유보다도 훨씬 저렴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기차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된 거고요. 또 네팔 같은 경우는 지리적 이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하고 비교적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산업 인프라를 갖다가 쉽게 들여오거나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거는 국가의 정책이 가장 우선이다. 이건 에티오피아 예를 들어보면 훨씬 잘 알 수 있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전면 수입 금지시킨 나라가 어디냐? 24년에 에티오피아가 전면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에티오피아 차량의 약 8.4%, 3%, 약 10만 대 정도는 순수 전기차고요. 이게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훨씬 앞선 보급률이고 2030년까지는 50만 대 전기차를 갖다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나라들이 어디냐? 스리랑카, 지부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수입되는 차량의 4분의 3 이상이 순수 전기차고 라오스도 전기차 수입 비중이 30%였습니다.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은 전기차의 어떤 전환이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정부의 의지,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 다른 우리들이 얘기하는 선진국에서는 왜 늦느냐라는 거는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쪽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을 갖고 있잖아요. 기존에. 유럽에 뭐 폭스바겐, BMW, 벤츠, 뭐 미국에도 GM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내연기관차로 해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기차 전환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기차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어떤 로비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일, 석유 회사, 기존의 화석연료 회사들의 엄청난 로비,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늦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한마디 덧붙인다라고 하면 완전한 결론이 이렇게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도 과거에 몇 년 동안, 지난 2년 동안에는 전기차 전환을 갖다 좀 늦췄다가 올해부터 전기차 전환을 더 가속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전기차를 갖다가 좀 훨씬 많이 팔겠다. 지금 팔리고 있고요. 네. 현 정부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가속시키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유독 이 흐름에 거꾸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도 없애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만 사실은 이 전기차 전환에서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유럽도 가고 기타 선진국들도 많이 가는데 네. 개도국도 전기차 전환으로 가고 근데 미국만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게 과연 미래의 어떤 자동차 산업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많으시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쨌든 반전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애플과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들은 뭘지 오늘은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파운드리로 삼성전자가 반전을 보여줬잖아요. 테슬라에서 AI6 칩을 만들기로 파운드리 공정에 협력을 하기로 했고 애플과는 이제 아마도 이미지 센서인 것 같은데 애플의 혁신적인 칩 제조 기술 개발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반전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테슬라 칩도 만들어야 되고 애플 칩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듭니까? 미국에서 만든 거죠.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이 칩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아직까지 공정률이 이 테일러 공장의 팹1, 첫 번째 팹1의 공정률이 지금 91.8% 정도가 된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고 완공이 되면 이제 그 안에 반도체 장비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장비를 수주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테일러 공장, 파운드리 생산의 중심이 될 텐데 총 한 52조 원이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공장을 공정률 91%까지 지었는데 추가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장비가 들어가고 공장이 내년부터는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자, 테일러 공장 일단은 10월 말까지는 클린룸 공사가 마무리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클린룸이 완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장비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클린룸 공사를 10월 말까지, 10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는 공정 자동화 장비, 이런 팹을 웨이퍼를 막 이송하는 그런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노광 증창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측정하거나 하는 그런 검사 장비가 세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 정화 이런 주변 장치들이 완료가 돼서 이런 순서로 이런 장비들이 이제는 테일러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삼성과 이렇게
공장을 만들 때 함께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뭐가 있느냐? 말씀드렸던 클립룸 장비 신성 ENG나 한양 ENG가 삼성과 하고 있고 공정 자동화는 SFA 로체 시스템즈 그리고 증착 장비는 유진테크나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은 같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아니면 열 처리 장비 쪽에서는 HPSP나 AP 시스템 그리고 정밀 측정에서는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이 외에 유틸리티 쪽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삼성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장비 수주가 들어가고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